백화점 지하 1층, 은행 상담 데스크가 늘어선 코너는 늘 그렇듯 환하고 매끈했다. 천장에 박힌 다운라이트가 하얀 대리석 바닥을 번쩍번쩍 닦아놓은 것처럼 비추고 전광판에 붉은 숫자가 분 단위로 사람들의 초조를 갈아냈다. 김순자는 번호표를 쥔 손에 땀이 배어드는 걸 느끼며 지갑을 더 단단하게 잡았다. 엄지손가락 끝이 닳아 거칠한 가죽의 감촉이 뼈까지 전해졌다. 여기서 현금만 찾으세요. 카드도 없으시고. 창구 유리 너머 이름표 박은혜가 반듯하게 꽂힌 젊은 직원이 매뉴얼대로 물었다. 목소리는 다정하나 끝이 살짝 올라 습관처럼 고객을 분류하는 톤이었다. 순자는 약간 굽은 어깨를 펴고 얼굴을 들었다. 어제 밤 무릎에 찜질팩을 올려놓고 오래 눌렀더니 오늘은 덜 아플 줄 알았다. 하지만 줄 서 있던 동안 무릎 관절이 딱딱 소리를 냈고 그 소리 때문에 뒤에서 누군가 혀를 찼다. 순간 심장이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듯 했다. 돈 찾으러 왔어요. 현금으로요. 순자는 또박또박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흘렀다. 유리벽에 부딪힌 소리가 되돌아와 자기 귀에만 크게 들렸다. 박은혜는 손끝으로 전표를 엉덩이 밀듯 앞으로 밀었다. 미끄러운 종이가 유리 표면 위를 스르르 흘렀다. 순자는 지갑에서 안경을 꺼냈다. 낡은 케이스가 짝 하고 열리며 작은 공기가 터졌다. 귀에 걸 때마다 귀걸이 사이에 프레임이 걸리는 게 불편했지만 오늘은 정확히 숫자를 봐야 했다. 액수 하나하나가 이번 달 약값과 관리비, 가스비, 그리고 아직 말 못한 손주 학원비와 연결되어 있었다. 어머니 잔액은 확인하셨어요? 뒤쪽 대기석에서 윤지현의 목소리가 날카롭지 않게 그러나 또렷하게 날아왔다. 팔짱을 낀 자세, 턱을 살짝 올린 각도, 그리고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는 습관. 순자는 그 몸짓을 잘 알았다. 집안에서 말다툼이 시작될 때 혹은 택배기사에게 주소를 탓할 때 늘 그런 표정을 했다. 며느리의 말투는 존대를 걸쳤지만 그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건 변함없는 짓이었다. 잔액은 받지. 순자의 시선은 전표 칸칸에 박힌 네모를 따라 움직였다.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출금 금액. 마지막 칸의 서명. 오른손 검지가 떨려 펜을 제대로 잡지 못해 살짝 미끄러졌다. 그때였다. 박은혜가 전광판을 흘깃 보더니 시선을 낮춘 채 펜을 뒤집어 쥐었다. 그리고 종이 뒷면 위에 펜촉을 살짝 눌렀다. 손가락 관절이 살짝 굽어 펜의 잉크가 종이결에 적시듯 스며들었다. 그 동작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반사광에 가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순자가 몸을 살짝 숙여 그림자를 만들자 검은 글씨 두 줄이 떠올랐다. 할머니 빨리 도망쳐요. 두 번째 줄은 더 가늘었다. 지금 서명하지 마세요. 순자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눈꺼풀을 내리면 그 단어들이 사라질까봐. 손바닥 아래로 종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살짝 접어 엄지와 약지 사이에 끼웠다. 지문 사이로 종이의 까끌함이 섞여 들어왔다. 그 순간 대기석에서 가방이 살짝 비틀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지현이 휴대폰을 들어 귓가에 댔다. 귀 옆으로 늘어진 머리칼이 스크린 가장자리를 스쳤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건지 아니면 메모를 확인하는 건지 순자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며느리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그 손끝이 안정된 리듬으로 무언가를 반복했다. 고객님, 여기 서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박은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반톤 낮았다. 상대를 진정시키는 톤. 한편으로는 옆 창구의 직원에게 들리지 않게 하는 비밀의 톤. 은혜의 검은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다. 그 떨림은 창문 밖 나뭇잎이 미풍에 들썩이는 것만큼 작았지만 순자는 그 미세한 떨림에 자신의 심장 박자가 맞물리는 걸 느꼈다. 알 수 없는 위험이 뒤꿈치를 잡아당기는 느낌이었다.
순자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달렸다. 의식이 먼저 움직인 건 아니었다. 발이 움직이자 생각이 따라붙었다. 혹은 반대였을지도 모른다. 지갑을 쇳덩이처럼 움켜쥔 손이 거칠게 흔들렸고 반대 손은 가슴께로 올라가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덮었다. 광택나는 바닥이 구두굽을 튕겼다. 구두는 오래 신은 갈색 로퍼였다. 발 뒤꿈치 안쪽에 작은 쿠션을 덧댔지만 달리는 순간 쿠션이 밀려 발꿈치 살이 로퍼 안에서 미끄러졌다. 에스컬레이터 방향으로 몸을 틀자 쇼케이스 유리벽들이 연속으로 스치다 지나갔다. 각 유리에는 순자의 작고 굽은 몸이 뒤틀린 채 겹쳐 비쳤다. 자기 자신이 여러 명이 되어 모두가 어딘가로 도망치고 있었다. 할머니, 잠깐만요. 서류.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은혜일까 아니면 매장 직원일까? 그 목소리가 목덜미를 스쳤다.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는 순간 멈출 것 같았다. 멈추면 말해야 했다. 말하면 설득당할 수 있었다. 설득은 늘 비슷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문장들 뒤에는 늘 돈이 그리고 죄책감이 있었다. 에스컬레이터 난간을 움켜쥐자 손바닥이 미끄러졌다. 표면에 묻은 소독약 냄새가 다시 올라왔다. 금속이 차갑게 손바닥 열을 빨아들였다. 난간이 조금 거칠어진 곳에서 과거의 흠집이 손금과 겹쳐 지나갔다. 에스컬레이터가 아래로 흐르는데 순자의 몸은 위로 뛰어오르는 기분이었다. 위아래가 잠깐 바뀌는 현기증. 옆에서 아이가 엄마 저 할머니 왜 달려? 라고 묻자 엄마가 쉿하고 조용히 시켰다. 그 작은 쉿이 순자의 등에 박혔다. 세상이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는 느낌.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백화점 전체가 호흡을 맞추는 듯 했다. 에스컬레이터가 끝나는 지점 발끝이 턱을 넘어갈 때 잠깐 휘청였다. 무릎이 욱신하며 경고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다. 손잡이에 닿았던 손이 공중으로 뜨자 땀에 젖은 손바닥이 갑자기 차갑게 식었다. 주변 소리가 밀려들었다. 향수 코너에서 분사되는 향이 달콤하게 퍼졌고 제과 코너에서 구워낸 빵 냄새가 그 향 위에 얇게 덮였다. 기억 깊은 곳에서 오래된 냄새들이 끌려 나왔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주말마다 걸었던 재래시장의 피순대 냄새, 콩나물 삶는 냄새, 겨울밤 약국에서 맡던 파스 냄새. 그 모든 냄새가 이 반들거리는 공간에서 낯선 번역을 거친 듯 섞여 있었다. 어머니. 이번엔 분명히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윤지연의 어머니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다가오는데 익숙했다. 그 부르는 소리에 직원들이 가족이라고 판단하고 길을 터주었다. 순자는 느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일정한 속도로 좁혀오는 것을. 하이힐 굽이 딱딱 울리며 따라붙었다. 반면 자신의 로퍼는 바닥을 슥슥 긁는 소리를 냈다. 도망치는 사람의 소리와 쫓는 사람의 소리가 백화점 배경음악 위로 다른 박자를 올렸다. 순자는 매장이 거울 사이로 몸을 우겨넣듯 들어갔다. 여성복 매장은 거울이 많았다. 거울은 사람을 측정하는 기계처럼 보였다. 높이, 체형, 주름, 표정을 반사해 숫자로 바꿔 매대 위 가격표 옆에 놓을 것 같았다. 순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옆얼굴을 피했다. 그 얼굴은 알고 있었다. 그동안 살면서 몇 번이나 이런 식의 순간을 겪었는지. 남편이 입원했을 때 간호사 앞에서, 시어머니 제사상 앞에서, 손주 어린이집 앞에서, 동사무소 민원창구 앞에서. 늘 잠깐만요라고 말하는 쪽에서 늘 내라고 대답하는 쪽이었다. 손가방 지퍼를 올렸다 내렸다. 그 사소한 움직임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습관이 되어 있었다. 지퍼 이빨이 작은 금소금으로 맞물렸다가 떨어졌다. 그 소리 사이에 숨을 얹었다. 하나, 둘. 어머니 사람들 보는데 윤지연이 다가와 팔꿈치를 살짝 눌렀다. 그 손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밖에서 보면 다정한 손짓으로 보일 힘. 그러나 피부 아래로 들어오는 압력은 정확히 끌어내기였다. 순자는 그 손을 떼어내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더 안쪽으로 매대와 매대 사이의 좁은 통로로 몸을 넣었다. 그냥 찾으시면 되잖아요. 왜 이러세요? 우리 시간도 없는데. 지금 다음에 올 단어들이 많았다. 무섭다, 불안하다 알지만 모른 척 해왔다, 오늘은 아니다. 그러나 말을 고르기엔 숨이 너무 빨랐다. 숨이 목에서 뜨거운 수증기처럼 뭉쳐 올라왔다. 그때 멀리서 무전기 지지직 하는 소리가 났다. 순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복도 끝에서 검은 조끼를 입은 보안 요원이 걸어오고 있으리라 상상했다. 함께 오는 누군가의 발걸음도 아마 박은혜일 것이다. 젊은 직원의 신발은 굽이 낮을 테니 탁탁이 아니라 탁탁일 것이다. 상상은 정확했고 그 상상만으로도 등줄기에 땀이 더 흘렀다. 매장 직원 하나가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다. 그 말은 실은 이 장면을 빨리 정리해달라는 뜻이었다. 윤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상대가 안심하는 미소. 괜찮아요, 가족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직원의 시선이 순자에서 윤지연으로 다시 전광판 쪽으로 흘렀다. 가족이라는 말은 이 공간에서 만능은 표였다. 프리패스였다. 남편 병실에서 가족만 면회라고 할 때, 장례식장에서 가족끼리 이야기하겠다고 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늘 어떤 사실을 덮었다. 순자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쪽지를 더 깊숙이 밀어 넣었다. 종이가 지폐와 스치며 사락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작은 바람 같았고 그 바람이 복부 안쪽에서부터 올라와 가슴께를 식혔다. 지금 서명하지 마세요. 박은혜의 글씨가 다짐처럼 손끝을 찔렀다. 왜? 무엇이? 누구의 계획이? 질문은 많았지만 답을 여기서 듣고 싶지 않았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이항과 음악과 가격표들 사이에서 자신의 무지를 다시 세상에 고백하고 싶지 않았다. 순자는 몸을 틀어 매장 바깥 동선으로 빠져나왔다. 넓은 통로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다. 공간이 넓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흐릿해진다. 흐릿해진 틈 사이로 가로질러 가는 것이 도망의 기술이었다. 대각선으로 걸어야 했다. 직선으로 뛰면 쫓는 자도 직선으로 따라온다. 순자는 오래전 시장에서 배운 동선을 떠올렸다. 붐비는 시장을 가로질러 건너편 약국으로 가던 날, 비오는 골목에서 비닐 우산을 세워 들고 미끄러지지 않으려 발을 안쪽으로 둥글게 디디던 법. 몸은 기억했다. 보안실로 잠깐 모시고 근처에 안내 직원이 말하자 윤지연이 먼저 대답했다.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말끝이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은 벨벳 장갑 같았다. 안쪽의 손은 단단했다. 순자는 장갑을 보지 않고 손의 실체를 보려 애썼다. 장갑을 벗기려면 낀 채로 붙잡히지 않아야 했다. 한참 달린 듯 했지만 사실 몇십 미터 뿐이었다. 그러나 몇십 미터에도 사건은 많이 들어앉는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카페에서 바리스타가 우유를 따르는 장면, 거품이 잔에 가장자리로 천천히 넘을 듯 말 듯 모이는 장면, 유모차 바퀴가 문턱에 걸려 잠깐 멈추는 장면, 어깨에 매장 쇼핑백을 여러 개 걸친 남자가 전화 받으며 고개를 치켜드는 장면. 그 모든 작은 장면들이 순자의 원래 속도였다. 그녀가 살아온 날들의 장면. 그런데 지금은 그 장면들이 흐릿해졌다. 하나의 길, 하나의 문, 하나의 출구만이 또렷해졌다. 왼쪽 화장품 시향대 뒤에 보조 통로. 직원들이 이동하는 좁은 문. 평소엔 눈길이 가지 않는 회색 문. 순자는 그 문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 손잡이는 생각보다 높았다. 손을 뻗는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옆에 겹쳤다. 윤지연이었다. 어머니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큰일 나요. 이러다 넘어지시면 그 말 속에 가치 가요가 들어 있었지만 그 가치는 순자가 주체인 가치가 아니었다. 끌려가는 가치였다. 순자는 문고리를 잡았다. 금속이 손바닥 땀에 젖어 차갑게 미끌거렸다.
한 번, 두 번 세게 비틀었다. 딸까. 그 소리가 나자 뒤쪽에서 무전기의 지직거림이 더 분명해졌다. 그리고 들려왔다. 단호한 그러나 조심스러운 여성의 목소리. 고객님 괜찮으세요? 잠깐만 저. 순자는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박은혜였다. 느리게 돌아보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확인의 순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순자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확인은 약속이다. 내가 쓴 글씨를 보았고 그 뜻을 받아들인다. 그런 약속.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그 약속조차 위험했다. 약속은 증거가 되기도 하니까. 문을 열어 젖히는 대신 순자는 손을 떼고 다시 몸을 빼어냈다. 한 번 빠르게 오른쪽으로 사람들 사이로 몸을 기울였다. 그 순간 로퍼 앞코가 쇼핑백 끈에 걸렸다. 균형이 무너졌다. 전신이 앞으로 기울며 가슴께에서 짧은 비명이 끓듯 솟았다. 앗! 그 소리와 동시에 누군가의 손이 팔꿈치를 받쳐 올렸다. 낯선 손인데 익숙한 각도였다. 돌봄과 통제의 경계선. 조심하세요. 그 목소리는 직원의 것이었다. 순자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손을 빼냈다. 숨이 잦아들 틈을 허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숨이 차면 멈추고 멈추면 설득이 들어온다. 설득이 들어오면 다시 전과 같은 날이 시작된다. 오늘만은 전과 같게 돌아갈 수 없었다. 로퍼가 바닥을 또 슥 긁었다. 이번엔 발걸음이 이전보다 낮게 넓게 떴다. 더 이상 뛰지 않고 막대기를 들고 늪을 건너듯 발판을 찾아 디뎠다. 다른 박질과 느린 걷기의 사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속도. 전광판 숫자가 A-153에서 A-154로 바뀌었다. 작은 삑 소리가 공중에 방울처럼 떠올랐다. 순자는 그 숫자의 변화를 가장자리 시야로 보았다. 자기 번호표는 아마 이미 지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번호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오늘의 순서를 바꾸는 일. 평생 습관처럼 지켜온 순서, 남의 말 먼저 듣고 대답하고 서명하고 책임지는 순서, 그 순서를 오늘만은 깨는 일. 뒤에서 또박또박 다가오는 굽소리가 잠깐 멎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분명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박은혜였다.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만요. 그 말은 쫓음이 아니라 피신에 가까웠다. 어휘는 똑같아도 뜻은 달랐다. 순자는 그 차이를 알아듣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살면서 겨우 알아내는 차이들이 있다. 미안과 죄송의 차이, 괜찮아와 괜찮지의 차이, 가족과 가족이니까의 차이. 그리고 잠깐만요의 차이. 순자는 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을 완전히 틀지도 않았다. 동선의 중심을 약간 박은혜 쪽으로, 그러나 사람들 틈에서 눈에 띄지 않게. 온몸이 하나의 바늘이 되어 공간의 솔기를 찾아 꿰매듯 움직이는 느낌. 옆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가 달랬다. 그 울음이 순간 막아준 시선들 사이로 순자는 한 번 더 몸을 낮게, 작게 움직였다. 그리고 숨을 고르지 않고 코너를 돌았다. 통로 끝에 보이는 계단 표지판. 에스컬레이터가 아닌 비상계단. 그곳의 공기는 항상 약간 먼지 냄새가 난다. 약간 덜 닦인 공간, 약간 덜 보이는 곳. 순자는 그 냄새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냄새가 안심이었다. 표시등의 초록빛이 벽을 얇게 물들였다. 문을 밀면 아마 경보가 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은 그 어떤 경보 소리보다 자기 안에서 울리는 경보가 더 컸다. 뒤에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따라붙었다. 이번엔 분명히 자기 이름이었다. 오래전 동창이, 시장 단골 상인이, 동사무소 공무원이, 교회 권사가 부르던 그 이름.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순자 어머니. 그 호명은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사람으로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 착각을 붙잡으면 오늘은 끝이다. 순자는 문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차갑고 무거운 금속감이 손바닥을 물었다. 문이 반쯤 열리며 외부의 공기가 살짝 다른 온도로 스며들었다. 그 온도 차이가 뺨을 스쳤다. 몸을 통과하는 공기가 바뀌는 순간 순자는 아주 잠깐
이제까지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겹치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그 사이 얇은 종이 한 장 할머니 빨리 도망쳐요가 그녀를 밀어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그 얇은 종이가 바람에 휘어질 테니까. 돌아보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한 계단 또 한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참에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가 확 올라왔다. 손잡이를 쥔 손이 덜덜 떨렸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지만 발은 내려갔다. 천천히가 아니라 단호하게. 그녀의 호흡은 헐떡임이었지만 그 헐떡임 속에 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서 서명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거울은 진실을 말하는 대신 표면만 부풀렸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의 등을 봤다. 카디건의 실밥 한 가닥이 목 뒤에서 삐죽이 나와 있었다. 그 한 가닥이 오늘 하루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보였다. 그녀가 그 실밥을 잡아당기려 손을 올리는 사이 문이 딩하고 열렸다. 쇼핑백과 향수, 폰 화면을 든 손들이 일제히 흘러나왔다. 그 틈으로 윤지연이 미끄러지듯 끼어들며 마치 오래전부터 엘리베이터의 주인이었던 듯 가볍게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전표 다시 받아오셔야 해요. 말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다시와 받아오셔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걸렸다. 그 끈은 순자의 발목에 매달리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올라붙었다. 순자는 입술을 적셨다. 침이 목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이상하게 느렸다. 엘리베이터 천장의 조명이 얼굴을 하얗게 씻었다. 볼 위 주름 사이로 하이라이트가 번졌다. 윤지연은 그 얼굴을 잠깐 후고 고개를 세로로 한번 끄덕였다. 끄덕임의 각도는 상태 파악 완료를 의미했다. 층수가 변하는 빨간 숫자는 무심했다. 432. 숫자가 내려갈수록 마음은 더 올라가는 것처럼 뛰었다. 문이 열리자 향수 매대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시향지에 묻은 향이 미세하게 달고 쓰게 코를 찔렀다. 매대 위 조명은 유리병의 어깨를 환하게 만들었다. 반사된 빛이 눈동자에 들어앉아 순자는 순간적으로 시야가 하얘지는 현기를 느꼈다. 윤지연의 손이 순자의 팔꿈치에 살짝 탁 눌렸다. 사람들이 보는데 민망하게 왜 이래요? 사람들. 보는데? 민망하게. 단어 3개가 동시에 가슴께에서 마찰을 일으켰다. 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은 대개 표면을 본다. 백화점 조명, 쇼핑백, 깔끔한 옷차림, 비교적 젊은 얼굴의 며느리, 나이든 시어머니. 표면은 정답지를 빨리 고르게 만든다. 누군가의 속사정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박은혜가 멀찍이서 두 사람을 확인하는 순간 순자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눈을 마주치면 그 작은 고개 젓는 동작이 신호로 읽힐까 두려웠다. 매장 직원이 다가와 필요하신 거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을 때 윤지연은 곧바로 괜찮아요. 가족이에요를 덧붙였다. 말끝의 미소는 친절했고 발목의 각도는 신속했고 팔의 힘줄은 얇게 솟았다. 직원의 시선이 곧바로 순자에게서 떨어졌다. 표면은 이렇게 효율적이었다. 순자는 같은 문장을 기억했다.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가족끼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병실 면회자에게 가족만 들어오세요. 법무사 책상 앞에서 가족 간 일이라. 그 문장들은 늘 표면에서 결말을 냈다. 거울 앞을 지나며 순자는 자신의 어깨선을 보았다. 약간 내려앉은 오른쪽. 무거운 장바구니를 오른손으로 오래 들었던 습관이 어깨뼈를 낮췄다. 젊을 때 잡던 손수레의 손잡이 감촉이 짧게 스쳐갔다. 나라는 표면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장바구니, 손수레, 장판, 닦던 걸레, 가스레인지, 불꽃의 열기, 겨울밤 전기장판 스위치의 굵은 딸칵. 그 표면 위로 가족이니 괜찮다는 말이 얇은 셀로판처럼 덮였다. 셀로판은 빛을 번지게 하는 데에 아주 유용했다. 윤지연은 다시 말했다. 전표 그냥 다시 쓰면 돼요. 도망치듯 나오셔서 그때 도망치듯이란 단어가 순자의 귀에 걸렸다. 단어의 모서리가 예리했다. 도망치는 쪽은 늘 설명이 약하다. 이유를 말하는 동안 손목이 잡힌다. 순자는 팔을 살짝 뒤로 빼며 목에 걸린 십자가를 엄지로 눌렀다. 금속의 각이 손끝을 찔렀다.
아픔은 작고 정확했다. 박은혜와 순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한 번 부딪혔다. 오래는 아니었다. 그러나 충분했다. 알아차림은 때로 한 박자면 족하다. 그 한 박자 후 표면은 더 이상 예전 같아 보이지 않았다. 한 번의 괜찮아요가 끝이 아니었다. 안내 방송이 배경음악 사이를 얇게 가르며 흘렀다. 잃어버린 물건 신고, 주차 확인, 사은 행사. 각 문장은 끝에 올라가며 친절을 흉내냈다. 순자는 그 친절의 끝에서 늘 증빙서류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증빙. 증거가 있어야 믿는다. 그런데 오늘의 위험은 증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종류였다. 증거는 나중에야 따라오는 법이다. 먼저 느끼는 건 기척이었다. 말끝의 톤, 눈동자의 떨림, 종이 뒷면의 잉크 번짐. 멀리서 무전기가 지직하고 울었다. 박은혜가 보안 요원에게 무언가를 짧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다. 보안 요원은 제지가 아닌 동행의 걸음으로 다가왔다. 팔짱을 낀 채 뒤를 따르던 윤지연은 보안 요원의 등장에 얼굴 근육을 한번 정리했다. 볼의 근육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붙었다가 조용히 내려왔다. 표정은 곧바로 사정을 설명하겠다는 준비로 바뀌었다. 순자는 그 정리의 속도를 알았다. 경험이 만든 속도다. 어머니, 여기 서서 잠깐만. 제가 처리할게요. 잠깐만은 오래가고 제가는 결국 당신이가 된다. 순자는 입술을 다물었다. 다물지 않았다면 꺼내고 싶은 문장이 너무 많았다. 그동안 내가 처리한다던 일들은 늘 내 이름으로 끝났지. 내 서명이 찍힌 종이가 내 서랍에 쌓였지. 그러나 말은 바람을 타고 흩어진다. 오늘은 바람을 붙잡을 손이 필요했다. 순자는 손가방 지퍼를 닫았다. 금속 이빨이 단단히 씹히는 소리에 마음이 묶였다. 유모차를 밀던 젊은 엄마가 멈칫하며 길을 터줬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멈춤이 예의라는 걸 알았다. 그 사이 순자는 여성복 매장과 남성복 매장 사이의 좁은 통로로 스며들었다. 통로는 바니박스와 옷걸이가 잠깐 머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덜 오가는 장소였다. 긴장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각을 찾는다. 사각의 공기는 진공 같아서 숨을 잠깐 은닉할 수 있다. 윤지연은 크게 소리 내지 않았다. 대신 가까이 다가와 낮고 명확하게 속삭였다. 어머니가 흥분하셨잖아요. 이럴수록 저를 믿으셔야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던져졌을 때 순자의 등줄기에 땀이 찔끔 돋았다. 믿음은 늘 순자의 몫이었다. 필요한 건 신뢰가 아니라 검증이었다. 믿음은 확인을 생략하게 만들고 생략은 나중에 구멍이 났다. 그 구멍으로 돈이 빠져나갔다. 날짜 도장이 찍힌 영수증처럼 기억에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은행 창구 앞, 부동산 계약서 위, 카드 한도 변경 동일한요. 보안 요원이 다가오며 말을 아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간의 온도를 바꿨다. 제지를 위한 신뢰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신뢰였다. 박은혜가 반 걸음 뒤에서 고개를 숙였다. 고객님, 괜찮으시면 제 쪽으로. 말끝이 떨리지 않았다. 떨림을 삼킨 사람의 톤이었다. 순자는 그 톤을 믿고 싶어졌다. 믿음은 위험하지만 때로는 다리를 건너는 밧줄이 되기도 한다. 지금은 밧줄이 필요했다. 윤지연은 재빨랐다. 보안실은 오해만 키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가족사라서. 그 문장 말미에 붙은 이 길었다. 가족사는 편의의 단어였다. 고통과 죄책, 의심과 실망, 피로와 현실, 타협까지 한 단어에 쓸어 담는다. 한 단어에 담으면 분류가 쉬워진다. 분류가 쉬우면 처리도 쉬워진다. 쉬워지는 것들은 대개 누군가의 입장에서만 쉽다. 순자는 가족사라는 셀로판이 오늘은 통하지 않길 바랐다. 유리 위에 물방울처럼 굴러내리기만을. 전광판의 숫자가 또 바뀌었다. A-159. 방금 전까지 순자의 번호였던 A-147은 어디로 갔을까? 그 번호가 사라진 것처럼 순자의 자리가 사라질까 두려움이 목으로 올라왔다. 자리를 잇는 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난다. 식탁에서, 가족사진에서, 등본에서, 통장 명의에서.
한 번 빠진 자리는 다시 끼워 넣기 어렵다. 그 사실을 아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그때 난데없이 매장 한가운데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터졌다. 가벼운 공처럼 튀는 웃음. 그 웃음이 공기를 잠깐 바꿨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흘렀다. 초점이 이동하는 그 짧은 순간 박은혜가 손목을 가리키며 아주 낮게 말했다. 지금 저랑 오시죠. 순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발끝만 반뼘 움직였다. 그리고 또 반뼘. 긴장은 오래 뛰지 않는다. 대신 반뼘씩 자주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했다. 보안 사무실 문은 자동으로 닫히며 바깥 소음을 도려냈다. 실내는 늘 그렇듯 차가웠다. 에어컨 바람이 낮게 깔렸고 CCTV 화면들이 벽을 장식하듯 줄지어 있었다. 화장품 코너, 명품관 입구, 에스컬레이터, 은행 코너. 네 화면이 동시에 돌아갔다. 현실이 사방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느낌이었다. 순자는 의자 끝에 앉았다.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않았다. 붙이면 깊이 가라앉을 것 같아서. 조금 전 상황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박은혜가 마우스를 움직였다. 화면 속에 순자가 다시 나타났다. 창구 앞 전표 펜. 그리고 종이 뒷면에 적히는 글씨. 할머니 빨리 도망쳐요라는 문장이 모서리의 그림자에 가려졌다가 화면 각도가 바뀌며 선명해졌다. 보안 요원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 같았다. 아끼는 침묵은 신뢰를 만든다. 반대로 쓸모없는 말은 불안을 만든다. 책상 위에 인쇄물이 놓였다. 오늘 오전 처리된 자동이체 변경 신청서 4본. 위임장 4본. 예금 일부 해지 신청서. 필체가 하나 같았다. 필체는 글자를 담지 않고 손의 습관을 담는다. 김의 첫 획이 길고 자의 꼬리가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습관. 순자는 마치 자신의 손이 아닌 누군가의 손이 자기 이름을 흉내낸 것을 보는 느낌을 받았다. 서류 모서리가 가지런히 맞춰져 있었다. 가지런함은 일을 잘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잘 숨겼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고객님,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이 서류들 직접 작성하신 적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 천천히. 한 번 더. 아니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성대는 어딘가 흔들린다. 순자의 성대는 오늘 작은 쇠막대처럼 굳어 있었다. 박은혜가 눈을 들었다. 창구 대기석에 같이 계셨던 분은 어떤 관계이신가요? 질문은 정중했지만 핵심을 놓치지 않았다. 관계. 관계는 서류보다 깊고 숫자보다 복잡하다. 순자는 입술을 눌렀다. 며느리예요. 그 한 단어가 방 안공기의 결을 바꿨다. 보안 요원의 눈이 짧게 흔들렸다. 박은혜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당겨졌다. 가족. 보안실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단어. 사귀면 절차대로 가면 되고 돈 아니면 신고하면 된다. 가족이면 절차마다 망설임이 끼어든다. 박은혜는 준비해온 설명 대신 질문을 하나 더 얹었다. 고객님 서명은 보통 어떤 필체로 쓰시나요? 순자는 자기 사인을 종이에 적어 보였다. 김순자. 자의 꼬리를 올려 붙였다. 화면 떨어져 있었다. 대조는 명확했다. 명확한 순간에도 사람은 흔들린다. 명확함은 결정을 부른다. 결정은 관계를 흔든다. 흔들린 뒤에는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는 아프다. 오늘 그 과정을 밟아야 했다. 보안 요원이 조심스럽게 법적 절차를 설명했다. 계좌 보호 요청, 위임 요력 정지, 신분 확인 강화. 말들은 차갑고 필요한 도구였다. 박은혜가 그 도구들 사이에 아주 짧은 그러나 중요한 문장을 끼워 넣었다. 지금 서명하지 않으신 건 잘하셨어요. 칭찬은 위로가 아니라 결심을 붙드는 못이 되었다. 못이 박히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작게 뒹울렸다. 순자는 그 울림에 맞춰 숨을 내쉬었다. 처음으로 의자 등받이에 등을 살짝 붙였다. 등받이가 차가웠다.
차가움이 체온을 빼앗아 가는 대신 머릿속 열을 식혀주었다. 문이 두드려졌다. 보안실 문이 열리며 매장 소음이 얇은 막처럼 스며들었다. 윤지연이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직원분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오해. 박은혜가 시선을 옆으로 슬쩍 옮겼다. 보안 요원이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서대 길을 막지는 않았다. 박은혜는 오해라는 단어 위에 조용히 절차를 올렸다. 고객님 계좌는 지금 보호 조치에 들어갑니다. 설명은 저희가 드릴게요. 며느리의 얼굴 근육이 다시 정리되었다. 이번엔 아래로 누르는 방향이었다. 보안실 밖으로 나오자 백화점의 공기가 원래의 온도로 돌아왔다. 그러나 무언가 변해 있었다. 보안 요원은 앞장서지 않고 옆걸음을 택했다. 박은혜는 속도를 멈추지 않되 설명의 호흡을 길게 가져갔다. 서명 대리 의심 계좌 변경 신청 무효 본인 확인 재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적용합니다. 말이 공중에 뜨자 구경하던 몇몇 시선이 쓱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사건의 냄새를 맡는다. 냄새가 나는 쪽으로 모여들지만 가까이 붙지는 않는다. 멀찍이서 안전한 도덕심을 준비한다. 순자는 그 안전한 거리의 눈빛을 느꼈다. 오늘은 그 시선이 힘이 되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표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윤지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아주 천천히 내려왔다. 화면이 꺼지며 검은 유리 위에 천장 조명이 뒤집혀 비쳤다. 그녀는 말의 재료를 찾는 표정이었다. 어머니가 불안해하셔서 제가. 박은혜가 그 문장을 부드럽고 단단하게 가로막았다. 불안은 고객님의 권리입니다. 다만 금융 절차는 고객님 본인의 의사로만 진행됩니다. 한 문장이 고속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처럼 톡 박혔다. 부드럽게 울었지만 방향을 바꿔 세웠다. 보안 요원은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공간을 관리했다.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붙지 않게 흐름이 엉키지 않게. 관리의 기술은 제지보다 어렵다. 억지로 막으면 싸움이 되지만 흐름을 바꾸면 자연이 된다. 근처 매대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신분 확인 불가라는 단어가 주변 공기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확장된 의미의 응징은 꼭 소리치지 않아도 된다. 사실과 절차 그리고 공공의 공간에서의 공표만으로도 충분히 감각된다. 윤지연은 입술을 눌렀다. 그 눌림은 반발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계산 끝에 나온 선택은 침묵이었다. 순자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끼며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켰다. 등판에 붙었던 땀이 공기와 만나며 식는 감각이 명확해졌다. 식는 감각은 두려움을 밀어냈다. 박은혜가 마지막 문장을 얹었다. 대리 진행은 오늘부로 중지입니다. 문장의 끝에 마침표가 분명했다. 그 마침표는 도장처럼 눌려 2층의 공기에 찍혔다. 사람들은 다시 제 자리를 찾아 움직였다. 일상의 소음이 사건의 여운을 삼켰다. 옥상 정원은 낮게 깔린 바람이 있었다. 분수대의 물줄기는 시간에 따라 높낮이가 바뀌는지 막 낮아진 상태였다. 물이 만들어내는 얇은 소음이 대화의 빈틈을 메웠다. 벤치에 앉은 사람들은 폰 화면을 보고 있었고 한쪽 끝에서는 누군가 컵라면 뚜껑을 반쯤 젖혀 김을 빼고 있었다. 일상의 냄새가 올라왔다. 간장과 면 스프 흙냄새 합성수지 벤치의 뜨뜻한 표면 냄새. 두 사람은 서 있었다. 마주보되 너무 가깝지 않게. 거리는 양쪽 모두가 선택했다. 윤지연이 먼저 입술을 눌렀다. 몰랐어요. 이런 식인 줄. 이런 식이라는 말은 구체를 피해간다. 순자는 그 회피의 부피를 가늠했다. 손가락 끝이 난간을 긁었다. 난간에 페인트가 아주 미세하게 벗겨져 있었다. 거기에 손톱이 스치며 나는 소리 사각을 들었다. 집세가 밀렸어. 윤지연의 목소리는 낮았다. 아이가 이번에 학원이. 단어들의 행렬은 예상 가능했다. 돈의 사정은 늘 구체적이고 구체는 쉽게 연민을 부른다. 연민은 결정을 흐리게 만든다. 순자는 아들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붙어 있는 아내라는 호칭이 오늘은 방패처럼 느껴졌다. 방패를 두드리면 방패가 울리고 방패를 지나면 사람이 다친다. 순자는 방패만 보았다. 잠깐만 돌려쓰려 했어요. 윤지연이 말했다. 잠깐은 시간의 거짓말이 가장 잘 숨어드는 단어였다. 사람의 삶에서 잠깐은 되게 길었다. 카드론의 잠깐, 적금 깨는 잠깐, 동일안에 찍는 잠깐. 잠깐은 습관이 되기 쉽고 습관은 구조가 된다. 바람이 지나가 머리카락이 한 올 흔들렸다. 순자는 가방에서 접힌 쪽지를 꺼냈다. 문장 하나가 반으로 접히며 더 짧아졌다. 내가 내 등을 잡아 끈 날이 오늘 처음은 아니었구나. 말은 조용했다. 그러나 조용함은 종종 칼날이 된다. 큰 소리는 공기를 베고 낮은 소리는 살을 벤다. 윤지연이 눈썹을 아주 조금 올렸다가 내렸다. 방어의 반사작용. 오해예요. 오해라는 단어는 오늘 세 번째로 등장했다. 세 번째는 우연이 아니었다. 오해가 반복될 때 그것은 패턴이고 기술이 된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난간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봤다. 저 아래 백화점 출입구 위 차양이 빛을 반사했다. 작은 사람들이 반짝이는 점처럼 드나들었다. 그들에게 오늘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다. 누군가에게는 결혼기념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약속을 어기는 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돈을 빼앗기는 날일 수도 있다. 오늘 순자에게는 돈을 지키는 날이었다. 엘리베이터 앞 금속 문틀이 거울처럼 반짝였다. 박은혜가 작은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신고 접수 계좌 보호 연락처. 지금 여기 2장에 서명하시면 바로 적용됩니다. 종이는 2장이었다. 종이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종이가 불러오는 결과의 무게는 묵직했다. 순자는 펜을 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기 직전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떴다. 그 이름은 한때 설탕처럼 달콤했고 지금은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전화는 진동으로 넘어갔고 진동은 가방 바닥에서 벌레처럼 떨렸다.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통화 기록에 남는 숫자가 오늘의 선택을 훼손하게 두지 않기 위해서. 펜촉이 종이에 닿았다. 첫 글자의 첫 획을 길게 끌었다. 김. 그리고 순. 마지막으로 자를 올려붙였다. 올려붙이는 습관은 오래전 국어 시간에 생겼다. 선생님이 마침표는 올려붙이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순자는 이름만큼은 올려붙여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름은 떨어지지 말아야 하니까. 서명은 2장에 또박또박 진행됐다. 박은혜가 고개를 숙였다. 지금부터 은행에서 고객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창구로 오실 때 제 이름을 찾으셔도 됩니다. 이름은 보호막이 된다. 이름을 부르면 관계가 생기고 관계가 생기면 책임이 생긴다. 순자는 박은혜의 이름을 입안에서 여러 번 굴렸다. 박은혜. 해해해. 해는 빛을 뜻한다. 오늘 그 빛은 종이 뒷면에 잉크처럼 얇고 정확했다. 윤지연은 멀찍이 서 있었다. 팔을 내리고 가방끈을 몇 번 손가락으로 돌렸다. 계산은 끝난 듯 했다. 다음 전략으로 넘어갈 준비. 사과 혹은 침묵 혹은 눈물. 그 어느 것도 오늘은 효력이 약할 것이다. 절차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절차는 사람의 감정보다 오래 간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도장은 흔들리지 않는다. 서명을 마친 순자는 작은 메모지를 하나 더 꺼냈다. 안내 데스크에 전할 문장을 짧게 적었다. 오후 6시 집으로 오지 마라. 시작도 없이 명령문으로. 그 문장에는 사과도 변명도 없었다. 오늘은 설명의 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설명은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다른 길로. 집 현관 앞. 햇빛이 아파트 벽을 타고 느리게 내려오는 시간이었다. 센서 등은 낮잠을 자다 깬 사람처럼 느리게 켜졌다. 신발장 위 지갑이 얌전히 빛을 받았다. 순자는 구두를 벗고 로퍼 안쪽에 작은 쿠션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땀에 젖어 약간 미끈거렸다. 그 미끈거림이 오늘의 첫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에스컬레이터 난간, 반들거리는 바닥, 손바닥에 미끄러짐, 쪽지에 잉크. 부엌으로 걸어가 식탁 가운데에 쪽지를 내려놓았다. 할머니 빨리 도망쳐요. 글씨가 조용히 식탁 위를 점유했다. 그 문장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사건의 기록이자 증언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 가장자리를 아주 조금 밀었다. 커튼의 아래끝에 달린 작은 쇠조각이 벽에 톡 닿았다. 그 작은 소리가 집 안의 고요를 규칙처럼 만들었다. 톡. 멈춤. 톡. 멈춤. 시계 초침이 한 칸 움직이고 멈췄다. 멈춘 다음에 정적에서 냉장고 모터가 웅하고 낮게 울었다. 낮은 울림은 위로를 닮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늘의 완성이었다. 말은 구멍을 낸다. 오늘은 구멍을 메운 날이었다. 종이 2장과 한 문장으로. 순자는 싱크대 위 유리컵에 물을 반쯤 따라 마셨다. 찬물이 식도를 지나갈 때 낮의 열기가 함께 내려갔다. 부엌 창 너머로 놀이터가 보였다. 그네 2개가 비어 있었다. 해가 더 기울면 아이들이 올 것이다. 아이들은 오늘의 사건을 모른다. 몰라도 된다. 어른의 일은 어른이 끝내야 한다. 끝내는 건 늘 어렵지만 끝내지 않으면 더 어렵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아마도 메시지가 올 것이다. 길게 혹은 아주 짧게. 어머니 오해예요. 아니면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문장들은 모두 다음 단계의 재료다. 오늘은 요리하지 않는다. 오늘은 식탁을 비워둔다. 비워둔 식탁 위에 쪽지 한 장만 놓아둔다. 할머니 빨리 도망쳐요. 그 문장이 오늘 순자를 구했고 내일의 순자를 세울 것이다. 내일의 순자는 오늘보다 덜 흔들릴 것이다. 창문 틈에 바람이 다시 커튼을 살짝 밀었다. 커튼의 쇠조각이 벽에 톡하고 닿았다. 그 소리를 끝으로 저녁이 집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다.